힘든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견디는 암호화폐 채널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동향과 달러 인덱스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때 109.7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깨고 올라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구리구리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없었다라는 데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때 어제 밤이었었죠. 큰 폭으로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19,849달러까지 가까스로 마찬가지로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인데 언제까지 미국 증시의 꽁무니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 다음 소식으로는 마이클 세일러 어제 워싱턴 DC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개소리 마라, 나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양아치 새끼야 라고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를 때리는 것일까, 여러가지로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해당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테말라에서는 벌써부터 200개가 넘는 사업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다더라 라는 정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어서는 닌텐도 게임보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걸로도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정말 오래된 게임기인데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 간의 기별도 안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채굴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과 얼굴, 톰 리, 인간 지표로서 몇 년 전부터 명성을 날렸었던 인물이죠. 그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간다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톰 리, 살해 협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빨 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포시던가. 그래가지고 제가 톰 리에 대해서 농담을 조금 할 때마다 몇몇 분들께서 왜 한국 사람 욕하냐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 지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그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전설적인 주댕이를 가진 톰 리가 다시 한번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떨어지면서 연준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비둘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로켓처럼 더욱더 높게 쏘아 올려져가지고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했느냐. 휘발유, 목재, 밀 같은 상품 가격이 전자제품, 닭고기나 쇠고기 같은 육류, 의류와 같이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 중고차, 항공료, 내구재 등이 바위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만간에 임대료와 주거비도 바위처럼 하락할 것. 이 바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톰 리인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지면서 연준의 정책 경로를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에 유로존 쪽에 인플레이션율 결과 나온 거 기억하시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영향이 없을까? 자, 당연히 미국의 하이퍼 버블이었었던 부동산이라든지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닭고기나 육류, 식료품 등등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당연히 톰 리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과연 연준이 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연준이 다시 한번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고 한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TX CEO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 상승 재개 시점은 어디인가?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언제쯤 상승하게 될 것인가?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드는 제목인데요. 답은 별거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는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오르게 될 것이다. 장난하냐? 지금 이게 인터뷰야. 그런 말은 나도 하잖아. 나도 매일매일 해. 그런 이야기. 이어서는 좀 암울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래소로 계속해서 비트코인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오느냐? 팔려고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글래스노드에 의하면 이전날 1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 하락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살짝 올려주면서 번지대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던지지 마라. 자, 한편 이 미국 달러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무시무시하게 저항을 가볍게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 통화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하며 고점을 뚫어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반해서 자산 가격들은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 RSI가 지지 구간 아래에서 마감하는 등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형 수익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지지선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도 좀 반등을 했는데 다가오는 며칠 동안에 반등을 이어가면서 일시적인 데드캣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데드캣 나오면서 숨쉴 공간 주고 다시 떨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꽥꽥 오리 선생도 지금 S&P 500이 지지 구간에 다다랐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S&P 500이 반등하면 비트코인도 반등해야죠. 자,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작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의 기미는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 이 거대한 베어 플래그 아래쪽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몰면서 결국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는 살짝 더 높다. 여기는 19,609달러를 방어를 잘 해줄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23,175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23,000달러 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 숫자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로 다시 올라와 주면서 그 위에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도 정말 삭막한데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은 자, 지금 비트코인 여기 있는 추세에 맞닿자마자 반등을 했어요. 반등하면서 제가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순간 2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장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봉 기준으로 50MA와 100MA가 크로스를 냈을 때마다 데드 크로스를 냈을 때마다 그 자리가 바닥이었었다. 과거에는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 2018년도 그때가 바닥이었었는데 이번에도 크로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RSI를 봐도 바닥을 찍는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으면서 축적 기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톰리의 예언이 적중을 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오를지라도 경기가 크게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연준이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을 버리기 힘든 중간선거 펌핑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있는 이 룻이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바닥을 지금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보고 있는 지표 Lower Bound CBDD랑 STH Behavioral Flow를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찍혔을 때 바닥이 찍혔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바닥을 찍을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가 아직까지 떼굴떼굴 잘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이 바닥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바닥이면은 좋겠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많이 떨어졌죠. 이제 좀 올라가자 좀. 다음으로는 그닥 좋지 않은 이더리움과 아마존 프랙탈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더리움 지금 이런 식으로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후에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에 달렸다. 아니면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머지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더리움 강한 펌핑이 오게 될지. 자, 아무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량 투자를 했었던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를 추가했었던 기업들이 꽤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기술 대기업인 메이투 같은 경우 과거에 940개의 비트코인과 3만 1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사서 쟁여놨었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매도 안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물타기! 메이투 물타기 가지야! 다음으로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메타버스는 진화하고 있다.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인 시그넘뱅크가 마나 디센트럴랜드 상에서 가상 이벤트 센터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과 함께 메타버스 토지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래를 준비하면서 토지를 줍줍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NFT 소유자 올해 들어서 40%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니어 프로토콜을 상장했는데 장세가 그닥 좋지 않아가지고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상장 펌핑이라는 단어도 이제 생소할 정도인데요. 자, 빨리 장이 좋아져야 이 코인베이스 상장 펌핑도 한번 노려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엉망속인 상황 속에서도 혼자 선전하고 있는 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코인은 바로 전설의 루나라고 하네요. 전설의 루나 나홀로 떡상 179%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력들의 장난질 및 독원의 전설은 계속된다. 해당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주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